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낡은 시골집의 벽 속에서 70년 전에 사랑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64살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잊혔던 시간의 먼지를 걷어내자 그곳에는 눈물겨운 사랑과 위험한 비밀, 그리고 현재의 저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인연이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화영입니다. 평생을 도시의 잿빛 풍경 속에서 시끄러운 소음과 분주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왔습니다. 교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떠나보냈지만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것은 평온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남은 인생을 아파트 베란다에 시든 화초처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최대의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충청도의 이름 모를 시골 마을에 자리한 낡은 한옥 고택을 덜컥 계약해버린 것입니다. 집은 사진보다 훨씬 더 낡고 허름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석가래, 손 떼면 바스러질 것 같은 창호지.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흙을 만지고 텃밭을 가꾸며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제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곰팡이가 핀 안방의 벽지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겹, 두 겹, 겹겹이 쌓인 세월의 흔적을 걷어내던 그때였습니다. 제 손끝에 벽지의 감촉과는 다른 딱딱하고 네모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벽의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자 그 안에서 나무로 만든 작은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름종이에 여러 겹 쌓인 낡은 공책 여러 권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책은 7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되고 가장자리는 좀이 슬어 바스러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잉크가 번진 낡은 종이 위로 펜으로 꾹꾹 눌러 쓴 단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50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비밀스러운 연애일기였습니다. 일기의 주인은 이 집의 옛 주인이었던 양반집 교수 서윤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상대는 그녀의 집에서 일하던 머슴의 아들 강무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신분의 벽 앞에서 위태롭고 절절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담을 넘어 만나던 순간들, 서로의 손가득 쥐어주던 들꽃, 그리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맹세하던 약속들.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70년 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장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보물을 저 달빛 아래 가장 깊은 곳에 묻는다. 언젠가 우리의 사랑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오면 그때 다시 찾으러 오겠다. 그 문장을 끝으로 일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숨겨둔 보물은 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 잊혀진 사랑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 손으로 직접 찾아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기장을 들고 마을 회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에 살았던 서윤아라는 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는지 물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서려는데 한 할머니께서 제게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옛날 일은 저 산 아래 사는 김영감님한테나 가봐야 알지. 마을의 산증인인데 성격이 까칠해서 웬만해선 입도 뻥긋 안 할 양반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머니가 알려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까칠한 인상의 한 노인이 고서적에 둘러싸인 채 저를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향토사학자 김도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내밀며 서윤아와 강무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도진은 일기장을 건네받아 몇 장 넘겨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걸 대체 어디서 찾았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쓸데없는 짓 말고 그냥 태워버리시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김도진은 차갑게 말하며 일기장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김도진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밭에서 캔 채소를 들고 가고, 때로는 그가 좋아한다는 막걸리를 사들고 갔습니다. 며칠을 문전박대당했지만 저의 끈질긴 설득에 김도진도 결국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반들 우리 마을의 비극이었소. 아무도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 김도진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 강무영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으며 서윤아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지만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은 마을의 오랜 골칫거리이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김도진과 저는 70년 전의 비밀을 함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까칠하기만 했던 김도진은 사실 누구보다 따뜻하고 지식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낡은 지도와 일기의 구절들을 대조하며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추측해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가장 깊은 곳이라 아마도 마을 뒷산의 달맞이 동굴을 말하는 것 같소. 저희는 함께 달맞이 동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동굴 입구는 커다란 바위로 막혀 있었고 그 앞에는 출입금지라는 낡은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예상치 못한 위협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토박이자 일기 속 서윤아의 먼 친척벌 되는 한 남자가 험악한 얼굴로 저희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웬 놈들이 남의 땅에서 함부로 설치는 거요.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어.
그의 눈빛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자의 살기 어린 위협이었습니다. 조상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그들의 방해는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제 집 대문 앞에 붉은 글씨로 경고문이 쓰여 있기도 했고, 또 어떤 밤에는 정체 모를 남자들이 제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도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김도진은 더욱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화영 선생. 내가 지켜줄 테니. 밤늦게까지 함께 자료를 찾고 서로를 걱정하며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선 어떤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저희는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군청 기록 보관소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촬영한 마을의 항공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은 사라진 작은 연못 하나가 달맞이 동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가장 깊은 곳은 동굴이 아니라 그 연못이었던 거요. 저희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메마른 웅덩이로 변해버린 그 연못의 한가운데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땅 속에는 기름종이와 지프로 여러 겹싸인 낡은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여는 순간 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닌 수십 점의 작은 토기 인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들 가장 아래에는 서윤아의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숨긴 보물은 사실 강무영이 직접 빚은 토기 인형들이었습니다. 강무영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도공이었고 마을의 사기꾼이었던 서윤아의 아버지가 그의 작품을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의 작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함께 도자기 마을을 만들 꿈을 꾸며 인형들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서윤아의 친척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강무영을 전쟁터로 억지로 내몰았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전의 비극적인 사랑과 그것을 덮으려 했던 후손들의 추악한 욕심. 저희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무영의 억울한 죽음과 그의 빼앗긴 예술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토기 인형들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7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혔습니다. 서윤아의 친척들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김도진이 내민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제 낡은 한옥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도진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강무영의 토기 인형들을 세상에 알렸고 그의 이름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70년 만에 그의 이름과 예술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저희는 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야 그 두 사람도 하늘에서 편히 만났겠지요. 제가 말하자 김도진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우리도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소, 화영 씨.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전에 잊혔던 사랑을 찾아 떠난 여행의 끝에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 낡은 집은 제게 단순히 쉼터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새로운 인연을 선물해준 기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